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고려시대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 사회 경제 부분에 대한 내용 이론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번에 기출문제로 어떻게 이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3점짜리, 1점짜리, 2점짜리가 전부 섞여 있어서 어떤 건 되게 어려울 수 있고, 대체로 근데 3점짜리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1번에 나오는 이런 3점짜리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전시과 제도의 변천을 순서대로 이해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를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면은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시과 제도가 이름 자체도 조금 복잡하고,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 섞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각각의 요거를 시행했을 때 임금이 누군지를 물어보거나, 그 임금 때 있었던 거를 또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나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은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때 있었던 일을 전체를 출제를 하지는 않아요. 이 시험은 여러분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절대로 만점자를 배출하지 않겠어, 이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꼬아서 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토지제도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 푸실 때에는 우리는 지금 고려시대 문제풀이라고 클릭해서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려시대라는 걸 당연히 전제하고 풀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땐 어때요? 그냥 이걸 딱 읽었을 때 이게 고려시대인지 무슨 시대인지부터 찾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풀이의 1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전시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고려시대네 라고 하는 거를 머리에 넣으시고, 전시과 제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가?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가를 먼저 볼게요. 문종 30년에 양반 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이게 힌트네요. 다시 개정하였다. 자, 처음에 만든 게 시정전시과예요. 이거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파악이 돼서 한번 고치죠. 그래서 개정판이 나와요. 개정을 했는데, 개정했는데도 문제가 또 있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개정을 한 것이 마지막 경정전시과입니다. 문종이라고 하는 임금의 호칭도, 이 시호도 힌트가 된다면 될 수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시정, 개정, 경정 중에서 지금 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마지막 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사실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경정전시과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만 일단 파악을 해주시고, 나를 볼게요. 힌트 1번은 공양왕이네요. 자, 글을 올려서 과전의 지급에 대한 법을 건의를 하니까 왕이 허락을 했다. 과전을 지급한 거는 과전법이죠. 공양왕 때니까 상당히 말기 시기의 일이고요. 고려 말기의 일이고,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이 됐었던 과전법의 실시에 대한 내용이 요 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지금 뭔지를 파악을 했으니까 요걸로 맞게 연결된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1번,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이 됐다. 조준, 정도전 같은 신진사대부가 건의해가지고 제정이 된 게 과전법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아니고 나라고 설명이 써 있어야 되죠? 틀렸네요. 2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가에 대한 설명인데,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경정전시과는 한 번 더 개정이 되면서 뭘 빼버렸었냐면, 이미 우리가 개정전시과를 할 때 인품은 뺐어요. 인품은 뺐었고, 경정전시과를 할 때 전직도 뺐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니까 요거는 아니에요.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줬던 거는 시정전시과입니다. 맨 처음 버전이고요. 3번, 과전법에 대한 설명인데, 개국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이 역분전은 과전법이나 전시과 어디에도 지금 들어가지 않는 처음에 했었던 단독적인 어떤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해당 사항이 아예 없어요. 4번, 나에 대한 얘기인데,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을 했다. 처음에 과전법 고려 말기에 시행을 할 때 이렇게 했었죠. 요것만 맞는 설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마지막 5번 볼게요. 가와 나 둘 다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수조권 이외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는 없죠. 이거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나오는 노급이나 아니면 시급 같은 거 있었죠.
이런 거에서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때 이제 신라를 기점으로 신라 시대를 끝으로 이제 끝났어요. 통일신라를 끝으로. 그래서 지금 토지제도 맞게 연결된 거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시과 제도의 변천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고려시대를 클릭해서 보고 있어서 이거를 계속 고려시대라고 바로 풀고 있지만 실제 문제 풀이할 땐 시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사료를 통해서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삼국시대인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송나라 사절의 한 사람으로 일단은 송나라 힌트 1번. 송나라. 여기 왔었던 서긍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지었는데 이 서긍이 예성왕을 통해서 개경으로 들어와서 나와 있네요. 개경. 개경이라고 하고 송나라의 사절이 누가 왔다고 하면 이거 고려인 거죠. 여기서 고려를 추론을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서긍이라고 하는 송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고려를 한 바퀴 이제 돌아보고 나서 고려 도경이라는 또 책을 짓고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고려 문화에 대한 기록을 또 남겨놨었거든요. 자, 이제 고려인 거를 추론을 했다면 고려의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품으로 유명했다. 솔빈부의 말이 나오면 발해죠. 이거는 발해.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치를 하고 크게 성장하는 이런 거상이 생기는 거는 개별적인 어떤 사상, 국가가 하는 거 말고 개인이 하는 사상이 이렇게 기업 단위로 커지는 거는 조선시대 후반의 일이에요.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을 운영하였다. 네, 서적점, 다점, 그리고 뭐 약점 같은 걸로 관영상점이 개경이나 이게 주요 도시에 설치가 됐었죠. 3번이 이제 고려의 특징이 맞겠네요.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불리는 바닥에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특정하게 생긴 창고 건축이 있었던 건 고구려죠. 이건 고구려.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라고 하는 광산 경영 전문 CEO가 등장을 하는 거는 조선시대 상당히 후반부입니다. 일단 조선시대네요. 고려 걸로 3번 찾아주시면 돼요. 3번 문제로 올라가겠습니다.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또 이거 보고서 무슨 시대인지를 알아내는 게 1번이에요. 자, 이것은 가 시대의 다인철, 소에서 생산된 유물들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에 대해서 검색한 것을 말해볼까요? 소가 나오네요. 소. 국가가 지정한 특정 물품을 생산을 해서 공급했었던 소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신분은 분명히 양민이지만 차별을 받았다. 네, 이런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을 유지했었던 거,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고려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가혹한 수탈에 맞서가지고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거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시기에 일어난 일이죠. 정중부가 딱 정권 딱 잡았을 때 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희 형제가 일어나서 크게 한번 봉기가 났던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려 시대인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고려. 자, 그러면 고려 거 골라볼게요.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 또 나왔네요. 이거 발해죠.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토지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전세를 거둘 때 풍흉,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레벨을 나누어 가지고 세금을 거뒀던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이거 만들었던 거 세종대왕이죠. 감자와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널리 재배됐던 것도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재배하는 거예요.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제 관영상점도 생기고 시전 같은 게 설치가 되니까 요거 혹시 이상한 거 안 하는지를 경시서라는 거를 설치해가지고 국가에서 감독을 했었죠. 감독을. 자, 5번에 설점 수세제 나오는 거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을 하고 뭐 그래서 광산 경영 전문 CEO도 나오고 덕대라는 요런 게 나오는 것도 요거는 조선시대, 조선 후반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걸로는 4번만 있기 때문에 4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4번 문제.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 보고 지금 국가를 유치하는 거예요. 양산의 통도사 국장생 석표입니다. 통도사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석표인데 상서 호부의 승인으로 세웠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혀 모르겠죠? 아마 이것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물이 아니니까 자, 뒷줄에 힌트 나오네요.
국사와 왕사 제도를 두어서 불교를 장려했었던 이 시대 국가와 사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국가에서 제도로 나라의 스님 그리고 왕의 스승 역할하는 승려, 국사하고 왕사 제도까지 만들어서 두었다. 그리고 요 시대에 스님을 뽑는 승과라고 하는 시험도 있었죠. 공식 시험이 고려시대입니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를 유출해 주시고요. 그럼 요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맞는 거 뭐냐 고르는 거죠. 삼한통보, 해동통보 발행했죠. 숙종 때 주전도감 만들어서 요거 발행했었죠. 1번이 바로 답으로 나오네요.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계속 똑같은 거 나오죠. 발해네요.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아까 우리 송상 잠깐 나왔었는데 송상, 만상, 내상 이렇게 거상들이 성장을 하는 거 조선시대죠. 조선 후기. 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 고려에도 있기는 했는데 동시전이 아니고 고려에서는 경시서라고 있었죠. 동시전을 설치했던 거는 신라입니다. 이거 신라 지증왕이 했던 거죠.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고려 특징으로 1번 화폐 나왔던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종 3년 5월에 양반 공음 전시법을 정하였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떤 나라냐. 그런데 사료가 상당히 긴데 전시법이 나오고요. 전지, 시지 계속 나오네요. 공음전 이런 거 나오고요. 이거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인 전시과하고 또 공음전이나 음서 같은 내용이 지금 이쪽에 나오고 있어요. 고려시대네요. 여기에서 몇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시대를 유추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옳지 않은 거, 고려시대가 아닌 거를 고르시면 돼요. 활구라고 불리는 고액권 화폐인 은병이 고려시대 때 유통이 됐어요. 요건 맞는 얘기.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했죠. 그래서 고려라는 이름을 서역까지 알려서 고려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뭐 꼬리 이렇게 불렀던 거를 지금의 코리아라는 영어 이름의 어원이 됐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 내용도 맞는 내용이고 자 3번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운영이 됐죠. 약점이나 이런 것들, 시전이나 이런 데 중심지에 이런 게 운영이 됐어요.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을 합니다. 이런 거 막 생겨나니까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겠죠,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설치를 했었던 거가 관청 중에 하나로 경시서를 설치를 해서 이들을 관리 감독을 합니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네요.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이게 등장하는 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후반이에요. 효종 정도 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혼자 조선시대 거 들어가 있으니까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맞는 거. 자, 이거 보고 또 우리 시대를 유추해야겠죠? 망이 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가야사를 습격함. 망이 망소이. 망이 망소이의 난이네요. 망이 망소이의 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이 언제 일어났었죠? 이거 고려시대 무신 집권기에 일어났었던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었던 난입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 고려시대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고려시대 거로 맞는 거 고를게요.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얼이 뭔가요? 서얼. 아직 우리가 시대적으로 여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 서자하고 얼자를 묶어서 서얼이라고 해요. 조선시대죠. 첩의 자식. 첩의 신분이 일반인이면, 그러니까 양인이면은 그 첩의 자식은 서자고, 첩이 천민이면 얼자가 되는 그런 게 있었죠. 서얼들. 요 서얼들에게는 조선시대에 굉장한 핸디캡이 있었는데, 과거 시험 중에서 문과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냥. 반쪽짜리 양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똑똑한 서얼들이 좀 억울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도 과거 시험 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신분해방운동이랑 흡사한 통청운동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서얼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차별이 나오는 시대까지 가야 돼요. 조선시대 거죠. 얘는 조선시대. 틀렸네요. 조선시대 거니까.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했다. 이거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외우셨을 텐데 사벌주라는 굉장히 낯선 또 지역 명칭이 행정구역 명칭이 나오네요. 요거는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때 진성여왕 때 거의 후반부 말기에 일어났었던 일이고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이 되는 거 이거 다분히 굉장히 성리학적인 건데 조선시대 후반 돼야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서 남녀차별 엄청 심해지고 하는 거 조선시대 후반 돼야 되고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굉장히 생뚱맞은 게 하나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또 시대적으로 너무 오래 거슬러 가야 되죠. 이거는 동예라고 하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했었던 특징이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네요.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이 사건 일지하고 연결되죠. 이거 명학소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면 요 5번이랑 자연스럽게 묶어서 볼 수 있겠네요. 6번에 5번이에요. 자, 7번으로 올라갑니다. 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사회 시책으로 오른 것은 왕이 명하였다. 도성 안에 백성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뭔가 전염병에 걸렸어요. 역질에 걸렸으니까 구제도감을 설치해서 치료하고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서 비바람이 드러나지 않게 매장하라. 구제도감 힌트. 중서성에서 아래였다. 요런 기구가 있었던 때겠죠. 중서성. 지난해 관내 서도의 주현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 사창과 공해의 곡식을 내어서 경작을 원조하고 가난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는 의창을 열어서 진휼하십시오. 네, 이거 전부 다 고려시대 거죠. 고려시대인 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1번 유랑민을 구휴라는 활인서를 두었다. 활인서가 등장을 하는 시점은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요거는 시대가 안 맞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실시를 하는 거는 요거 맨 처음에 진대법이란 이름으로 요거를 실시했던 건 고구려입니다.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명제상이 요거 같이 실시하죠. 자,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을 편찬하였다. 요거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 차료를 간행을 해서 보급을 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 얘기네요. 조선시대 명종 정도 되는 시기에 요 책을 간행을 해요. 자, 5번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을 하였다. 요게 고려시대 겁니다. 이 제위보 문제가 답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빈민을 구제하거나 하는 사회 제도가 뭐뭐뭐가 고려시대 때 운영이 됐는지는 한꺼번에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7번에 5번으로 찾았고요. 8번 가 시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제도감 나오네요. 구제도감. 그러면 구제도감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바로 우리는 고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려네요. 고려. 고려시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했었던 임시기구로 전염병 퇴치, 병자 치료, 백성을 구호하는 구제도감. 왕이 명하기를 위에랑 똑같은 사료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 정책으로 맞는 것을 골라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차료를 간행했던 거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명종 때입니다. 그럼 기억은 아니에요. 기억 들어간 거 다 지워버리면 되고 개경에 국립의료기관인 동서대비원을 설치하였다. 개경이라고 지금 고려의 수도가 언급이 됐었죠. 니은은 또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 없는 거 지워주세요. 호조에서 정한 사창 절목에 따라서 사창제를 시행하였다. 호조와 사창제가 언급이 되는 거는 조선시대고요. 정확히는 흥선대원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창제를 실시했던 거. 디귿은 아니에요. 그럼 디귿 들어가는 거 지워버리면 되고 하나밖에 안 남지만 나머지 하나 볼게요.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휴라는 제위보를 운영을 했다. 고려시대 특징이죠.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문제들은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 전시과 제도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간단해서 그냥 공중공중 뛰어버리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이 나와요. 그거를 조선시대 거하고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문제를 물어보는 게 주로 출제되는 패턴이라는 거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이었고 나중에 꼭 따로 이제 기출 문제를
통으로 풀어볼 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추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내가 어느 경제 파트 부분에서 자꾸 틀리는지를 체크해보시고 그 부분의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